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의 하하하. 오늘 맞았어. 하하하. 오늘 좋았어요. 뜨거운 정치. 어서 오세요. 열정의 이상민. 예. 무선 충전기 파파파. 네, 저는 충전시켜드립니다. 네. 무선으로. 네, 무선 충전기 네. 이상민.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네, 아쉬울 게 없는 삼선의 법사위원장이 왜 여기를 오는 걸까? 군소 팟캐스트. 네, 방송 인기도 없는데. 아니 근데 지난주에 네. 안 나오셔가지고 진짜... 청취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회사로 막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팟빵 게시판에 이상민 위원장 왜 안 나오는 거냐, 장윤선이 출연 금지 시킨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막 제기가 됐어요. 해명을 해주세요. 사실 아침 8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늦잠 잤어요. 깨보니까 7시 반이더라고. 대전인데. 나 진짜. 그래서 미치겠어. 그래서 핸드폰 맨 처음엔 껐어요. 꺼버렸어요. 그게 전화를 안 되더라고요. 장 기자님이 분명히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그럴까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미국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솔직히 거짓말 이것저것 생각해봤어요. 막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할까. 근데 장 기자님이 긴급 모를 리가 없잖아요. 긴급히. 다 취재 들어가지. 진짜.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네. 죄송하다고. 네. 막 그때 네. 장 기자님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하고 비슷했어요. 예, 막 서늘하더라고. 네. 싸늘하게. 플로즌. 아니 근데 제가 손대면 얼어붙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서늘했어요. 아니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 박근혜 장윤선. 왜 저를 자꾸 박근혜 공통점이 서늘하다. 손대면 서늘하다. 얼어붙는. 아닌데 봉숭아 연정처럼 손대면 톡 터지는. 그래서 그 이후도 전화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시간 늦춰서 할 수 없을까 이랬더니 전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전화 안 주셨잖아요. 아니 그 시간이 끝이야. 진짜 그 시간이 진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희는 바르고 정확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전 8시에 녹음을 하기로 했으면 8시까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시간을 어기면 세상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까? 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늦잠 날 수도 있지. 진짜 이거 적반하장도 생방 아니지 않습니까? 유만부동이다. 네, 진짜.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여하튼 그때 지난주에 휴머니즘이 쫙 깔려서 그럴 수 있지. 아주 편하게 오시오. 그건 이제 정치인이고 10시에 합시다. 네. 그러면 내가 불력히 와서 하지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날 법사위 때문에 그리고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 그날 저희 8시에 녹음이었는데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왔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겠다고 하셨어요. 법사위 때문에 10시에 못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10시 하자고 그랬더니 맞아. 위원장님께서 이게 국회의원들은 진짜 1분 전에 얘기가 바로 바뀌어. 이 태도 바뀌는 거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 애티튜드의 변화를. 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정치인 수준을 높이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재연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청취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저 물질적으로 할게요. 소주하고 소맥이요? 치킨하고 맥주.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애청자들과의 약속을 어기신 거잖아요. 좋은 정치로 갚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고요. 착하게 살게요. 무슨 조폭들이 재판 받을 때 다짐하는 것 같아. 자, 오늘 재연절이에요. 7월 17일. 몇 회 재연절이에요? 7, 8년 전까지는 공휴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지금 최근에 막 헷갈렸어요. 노는 날 아니에요. 노는 날인 줄 알고. 나 오늘 노는 날인 줄 알고.
안 도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헌법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뭐 1조 1항 가지고 했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헌법 지식이 짧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2항에 있어요.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1조 2항이 더 핵심입니다. 그죠? 네. 그것만 들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고 콜라 먹어가지고 드림이 나오네. 괜찮습니다. 음원이었기 때문에 다 음원입니다. 그것도.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거 뭐 이렇게 메모하지 마세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니. 그리고 그다음 규절.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 국가는 의무입니다. 또 내가 못 외워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119조에 보면 네. 우리나라는 기업과 개인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창의에 따른 경제활동을 존중하고 그러나 시장의 지배, 경제력의 남용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조정과 규율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119조 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의 적정한 분배 이거를 헌법에 선언을 했어요.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과연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다. 또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그런 권리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와 같은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바꿔야 그죠? 되겠다. 헌법을 다. 그리고 시장의 지배, 경제력의 집중 이로 인한 남용을 더욱더 촉진해야 된다. 소득의 적정한 분배는 안 된다. 소득의 적정한 분배는 이루어서는 안 되고 집중해야 된다.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런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한 게 아니라 독과점 해야 된다고 현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재헌절이 정말 부끄럽죠. 예. 근데 사실 재헌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노는 날인가? 뭐 이런 정도.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사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특히 여중생들이 외쳤던 게 헌법 1조. 윤민석 씨가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장 기자님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시작하기 전에 네. 테마를 정할 때 네. 뭐 오늘 재헌절 하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뭐 짤막하게 네. 간단히.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님도 없는 거예요. 팟짱도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헌법으로 전편을 다 그렇게 방송했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도 재헌절의 가치 헌법 그죠? 정신에 대해서 별로 무가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잊고 지나가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너무 현안이 많으니까요. 기자들은 지금 당장 국정원 파문에 이게 묻혀가지고 다른 것들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정말 오늘은 재헌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네요. 특히 저는 119조 경제력의 남용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그 정말 국회의원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인권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재헌절을 맞이해서 행복을 포기하죠. 네. 오로지 대통령 이건희. 네. 그 국회에서 이재용.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죠. 입법부인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고 그게 함부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굴종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해야죠. 그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유승민한테 얘기해야지. 삼선의 김무성 어제 박근혜 대통령 네. 김무성 뭐 여당 원유철 지도부. 다 여당 지도부 만났죠. 야, 원유철 대표. 야.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아 한국 정치가 저 수준이구나. 네? 다 쫄기들만 있는 거야. 아니 저기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였잖아요.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출마했던 분인데 본인이 원내대표로 단독 추대되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청와대하고 코드를 맞추고 이런 걸 그냥 용인하는 새누리당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다. 1조 1항을 바꿔야 돼요.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왕조 국가다. 개헌해야 돼요 빨리. 재헌절이니까 오늘 뭐 좀 행사 없으세요? 국회의원들? 국회 10시에 있고요. 네. 재헌절 재헌절 기념 행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네. 또 뭐 그런 또 행사가 또 있고 그래요. 네.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가서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구현할 수 있게 좀 정치를 잘 해주세요. 뜨거운 정치를 잘 모든 해주세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네. 국가는 네. 개인이 가지는 그와 같은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 국가는 의무. 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국민은 권리, 국가는 의무. 이 명제를 우리 애청자들께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두고. 네, 지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살려야 한다. 박근혜 이렇게 대통령 저렇게 미치듯이. 국정을 파탄시키고 개떡같이 하고 있는데 개떡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떡입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여전히 30몇 %예요. 야 진짜. 그리고 조금만 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정신차 30% 지지하는 사람들 에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우리의 가치, 헌법적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환기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현안들이 많아가지고요.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선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이 있었는데요. 애매한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일단 장 기자님 말씀부터 애매합니다. 애매가 뭡니까? 비겁한 거지. 예? 제가 그다음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품위 있게 애매하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품격을 잃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기자님이면 네. 현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쓰셔야죠. 네. 비굴한 거지. 네. 비겁하고. 네. 이걸 무죄로 하자니 국민들이 무섭고 유죄로 하자니 권력이 무섭고 그러니까 대충 쓱 해서 하급심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유죄 증거에 중요한 증거가 됐던 시큐리티 파일, 네. 지존 파일을 증거 자격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죄 무죄 취지를 판결 안 하고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통례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유죄에 근거가 됐던 증거들 중에 일부가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이 판결했듯이 증거 능력이 없다 했으면 네. 그게 그 증거를 빼고 나머지 증거를 보니까 그래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충분하다. 그러면 두 개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상고인의 상고 주장은 맞으나 그러나 다른 증거를 볼 때 유죄 입증에 충분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하거나 네. 아니면 두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고 두 증거를 빼고 다른 증거를 살펴보니까 유죄 입증을 하길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무죄다라는 취지를 판결문에 적시하고 파기환송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던가. 그런데 유죄든 무죄든 그런 거 없이 네. 두 개의 증거만 증거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비겁한 거죠. 비굴한 거죠. 예. 증거 능력이 없다. 전자문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선거법 무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무죄하면 욕 바가지 먹잖아요. 대법원이. 뻔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죠? 네. 그럼 천인 공로할 짓을 하는 게 무서우니까 그 욕먹을까 무서우니까 그건 안 한 거죠. 안 하고 대법원이 두 개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딱 해놓고 쓱 밀어놓고 네. 그럼 이제 항소심 보고 원심 보고 무죄 내리라는 얘기죠. 야 네가 해.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굴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비겁한 행위네요. 대법원은 비굴한 네. 권력의 굴종하는 더럽고 네. 추잡하고 네. 아 진짜 아니 야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야 뭐 박근혜 대통령만 탓할 게 뭐 있습니까? 알아서 기는 것들이 있는데 대법원이 대표적으로 알아서 기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 거죠. 그렇죠. 예. 뭐 대법원뿐입니까? 네. 국회의원, 뭐 검찰, 감사원. 근데 참 이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매주 이런 지적을 하는데 아무도 변화의 조짐이 없어요. 이 방송 안 듣는 것 같아요. 국정원은 듣는데 이거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넓히세요 좀. 예,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친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아니 전화 안 당자님 받으. 친하신 제 전화 안 받으시는데. 소문이 다 났는데요. 그래요? 네, 친한 걸로. 그런 진짜인 좀 줄 들으라고 알아요. 하세요. 네, 제가 전화 한 통 넣을게요. 밤낮이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 장 기자님? 낮에는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네. 밤에는 박근혜 대통령 또 네. 만나가지고 네. 희덕거리고. 네. 그 조선일보 하는 짓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언론인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항소심 다시 재판부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그렇죠.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이제 거죠. 다시 재판하는 거죠. 하는데 네. 아주 유력한 증거를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네. 그거 빼고 재판하라고 예. 했으니까 네. 항소심이 유죄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사실상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대법원이 그렇게 지침 내린 거 아닌가요? 대법원의 지침이다. 네. 네. 판결문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용 바가지 먹게 됐으니까 난 그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자기들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든지. 네. 에이, 그거 아니고. 에이. 아 근데 그 대법원 관계자들 만나시잖아요. 네. 그 만나시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문제 하시는? 제기 왜 안 합니까? 하면은 대법관들한테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달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달을 하는데 그분들이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거겠죠. 뭐 법사위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 대법관들이 아예 모를 리는 없죠. 다 보고하겠죠. 자, 문제는 그럼 지금부터 이 재판에 대해서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그러면 2012년 대선 당시에 부정선거였냐 부정선거가 아니었냐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면 부정선거고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은 것이면 정당한 선거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대법의 판결을 가지고 야당이 이 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지난 2012년 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성명서 나갔고. 네. 예. 성명서만 쓰면 뭐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네. 아니 두들겨 어떡하냐고. 패는. 아니 어떡하냐고 어머님 얘기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은 뭐하냐? 네. 뭐예요? 아 진짜 무력감 느낍니다. 야당은 뭐하냐? 그래서 어제 술 드신 거군요. 이종걸 대표하고.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각자 약속 있어가지고 먹다가 같이 잤어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검찰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증거 채택이 안 되면 결국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인 것 검찰도 같아요. 뭐 네. 아이고 잘 됐네. 어? 아이고 잘 됐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선거 문제는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당은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뭐 이 재판이 이제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이렇게 지금 다시 재판부가 배당이 돼서 재판을 하면 한 6개월? 1년 걸립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실제 끌 수도 있죠. 아 언제까지요? 총선 이후로. 아 내년 선거 전에 결론 내면 만약에 무죄하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하면서 네. 이런 XXX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유지할 수도 없죠. 그죠? 유지하면 또 뭐 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 질질 끄는 거죠. 질질 끌면서 뭉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최대한 재판부도 늦게 구성하고 재판도 최대한 딜레이하면서. 아니 뭐 재판부가 뭉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자꾸 기일 정해서 뭐 하라 그러고 또 이것저것 본다고 하고 검찰도 뭐 증거 자료 뭐 내겠다고 어쩌고 왔다 네. 뭐 이러고 네. 그러면 질질 끌겠죠. 총선 이후로 간다는 거는 대선을 염두에 두 그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마냥 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냥 끌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10년간 판결도 있어요. 10년. 10년이요. 네. 그러면 이런 재판도 10년 갈 수 있습니까? 정치 사건인데? 판사 마음이죠. 판사 마음이에요?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겠죠. 어떤 판사가? 정신이 똑바르고 네. 양심을 굳건히 지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투철한 민주공화국 그런 생각을 가진 판사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고 뭉개고 그러겠죠.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현직 판사들도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안 해버리는 재판을 하게 되면 향후에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면서 이번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현직 판사들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비겁한 아까 말씀대로 비겁한 거라니까요. 다 비겁하다.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네. 그건 자치하고 대법원이 자기들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네. 하급심으로 쓱 밀어넣는 거.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정원 댓글 2012년 대선 이후에 2013년 초반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뭐 특조도 했었고요. 국정조사도 했었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결국 그것이 국정원 개혁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된 건 없어요. 야당도 같이 참여를 했던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성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결국 뭐 국내 파트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 줄였죠. 수사권도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 수사권 여전히 갖고 있죠. 그리고 국정원은 지금도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게 해킹 사건. 이게 또 터진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핸드폰은 안전합니까? 몰라요. 나는 뭐 뭐예요? 나는 일단 아이폰은 하라고요. 아니야. 뭐예요? 이 핸드폰? 갤럭시요. 갤럭시. 그 뚫어달라고 요청했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탈리아에 연락해서 뚫어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핸드폰. 그걸 쓰고 계시네요. 나는 그래서 어떤 때 감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야 이 자식아 제대로 도감청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합니다. 저는 뭐 당당해요. 네. 욕할 거 욕하든지 말든지. 네. 국정원을 상대로 욕을 하시는군요. 네. 그 도감청 분명히 할 거거든요. 아, 위원장님 핸드폰을 분명히 국정원이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유명하고 또 정치권에 네. 실제적인 영향력이 크고 아. 그러니까 저를 분명히 감시하겠죠. 네. 제가 법사위원장인데 근데 그리고 국정원이 저를 도감청 안 하면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국정원이에요?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국정원에서 성명 낼 것 같아.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위원장님이 별로 영향력이 없으므로 하지 않는다. 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해라. 내 핸드폰 좀 들여다 봐라. 제발. 다 봐라. 노래가 몇 곡 있는지. 어제 시연했잖아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리 당이 했죠. 네,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시연을 하고 또 문재인 대표 핸드폰을 봤는데 7만 몇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종걸 대표의 이제 휴대폰을 봤는데 7천 개의 파일이 있어서 10분의 1밖에 이종걸 대표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리 다 지우고 왔다 파일을. 이종걸. 네, 대표가. 이종걸 대표 전화가 여러 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만 개도 파일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이종걸 대표 전화기를 여러 개 쓰세요? 개요. 오.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3개예요. 그래요? 예. 오. 거의 국정원 직원 수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생활용이 따로 있고. 예, 그걸 파헤쳐야 돼요. 이종걸. 이종걸의 휴대폰은 왜 4개인가? 예, 그 사생활용을 파헤쳤다는 건 가식적이고. 예, 사생활용을. 사생활용. 거의 거기에 온갖 이종걸의
그 비리, 예, 이런 게 포함돼 있다. 추문, 예, 추문 이런 게 다 굉장히 막 야동 이런 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 그리고 그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 자체가 돈만 알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욕을 먹는 회사였잖아요. 네. 그 인권 탄압하는 나라, 인권 탄압 국가들한테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래서 실제 인권 운동가들을 탄압해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돼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그걸 분석하기도 하고 문제 삼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래서 핵티드 팀 이렇게 해가지고 해커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번 정보를. 그런 것처럼 이런 좀 부도덕한 기업하고 어쨌든 그 OECD 그 굉장히 잘 사는 국가로 알려진 한국이 계약을 맺고 거기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 그것도 국정원이 그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정보용으로 썼다지만 그거 네.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은 대북 관계보다 대국민이 더 신경 쓰는 곳 아니에요. 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국정원 사람들 좀 만나시죠? 예. 뭐래요? 개별적으로 만나면 착해요.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이 개판이라 그렇지. 조직이 개판이고 사람은 착하다. 그 위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죠. 착한 척 하는 거? 저는 뭐 제 주위에는 착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하니까. 아 됐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 이병호 원장이 출석해서 한 얘기는 우리는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그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어떤 처벌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엔 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정황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제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그냥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모든 국민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그 스파이웨어가 심어지도록 한 정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원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나 또 녹음 기능이나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면서 한때는 핸드폰이 뭐 도감청이 안 된다, 그렇죠. 기술적 안 된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죠. 제가 있는 제 지역이 네.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있는 지역이 제 네. 대전 유성구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과학기술의 메카. 예, 그 속에 그 정보통신하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에이 다 가능하답니다. 특히 디지털이 되면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든 흔적 남아 있습니다. 지워도. 그리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답니다. 왜 못 엿듣지 못하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게 사실은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늘이죠, 그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돼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국정원이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그 해킹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썼냐. 물론 이제 북한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내용으로 썼다면 핵심적으로는 선거 때마다 썼거든요. 2010년 지방선거 있었죠. 12년 총대선 있었죠. 그리고 14년 지방선거. 이렇게 선거 때마다 뭐 용량을 늘려달라, 새로 뚫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선거 때마다 활용한 흔적이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뭐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디 뭐 핸드폰에 공작원, 북한 공작원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공작원 알기를 다 듣죠. 그럼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그거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북한 공작원도 들으면서 동시에 한국도 다 들을 가능성, 동시다발로. 그럼요. 예. 그럼 사실상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있죠. 네. 뭘 남의 것을 엿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듣고 싶죠. 본능적으로. 네. 안 들었겠어요? 자꾸 듣고 엿보고 엿듣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국정원이 선거 때마다 특히 대선 전국에 의도를 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근혜 누굴 후보를 도와주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짐작이 그렇게 짐작 안 됩니까? 그걸 물으십니까 저한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이 있지? 그게 그냥 본능만 드러나는 게 아니겠죠.
그런 기관이 바쁜데. 네. 근데 지금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난,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킨 다음에 어제 당정청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뭐 우리가 하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뭐 경제 활성화에 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탠스를 그냥 야당이 용납해도 될까? 야당이 용납해도 될까? 우리 정치가 용납해도 될까? 이런 고민은 좀 들어요.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좀 대항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뭐 시민의 힘을 조직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야당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죠. 우리 사회의 큰 비난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다 독과점이 되어 있어요. 집중돼 있죠. 이익 집중. 이거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 자기들끼리의 그런 독과점 이 것들이 지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독과점 구조를 가고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경제도, 네. 문화도, 교육도, 사회도, 정치도.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그 굉장히 암울한 상황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의 한국 정치 현실을 뭐 이렇게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신하고 똑같다.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대신에 모든 감시 체제를 동원해서 완전히 뭐 경제적으로 뭐 저기 굉장히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하고 보십시오. 남북이 북한도 김정은 아주 막 아주 지 멋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도 그런 걸로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과점이. 네. 근데 지금 그러면서 적대적 공생을 하는 거죠. 남북이. 예.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또 우리 바꿔야 됩니까? 남한 내에서도 네. 적대적 공생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죠. 국민은 강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싫어서 새누리, 새누리가 싫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가 좋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어떻게 그 독과점 구조를 어떻게 깨야 될까요?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좀 하세요. 그러면 다당제를 허용하게. 새누리도 싫어하고 네. 우리 당도 속셈은 싫죠. 왜 싫어요? 독과점 구조가 깨지니까. 천년만년 국회의원 할 수 있는데 그 경쟁 체제가 되면 천년만년은 아니죠. 천년만년은 못 사니까. 예. 최소한 20년, 예. 20년, 24년 정도는. 정권 세상을 바꿔보겠다. 네.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비전과 꿈, 소망보다는 네. 내가 국회의원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당 저당 다 널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계형 국회의원들. 생계형 국회의원. 생계형 대통령.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은 생계형 국회의원은 아닌 전 겁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그 저 좀 키워주세요. 네? 저 키워달라고. 저 생계형 당대표 해주세요. 내가 네? 독과점 구조를 깨버릴 테니까. 그러시겠어요? 예. 그 혁신위원회 가동되고 있잖아요, 당에서. 네. 그 혁신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저는 지금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 물론 그분들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그런데 네. 쪼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최고위원제를 없애니 사무총 국민이 그거 가지고 그게 내 문제네. 그래 잘했다 박수 칩니까? 지들끼리 권력 싸움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지분 싸움의 하나의 그런 아이템이죠.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네. 내 문제 아니죠, 사실은. 최고위원회를 예, 없애든 뭐 사무총장제를 없애든 그거를 뭐 총무본부장으로 바꾸든 그죠? 뭐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게 국민의 삶하고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틀에서 이런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정당은 어떤 모델 이렇게 나가야죠. 네. 그래서 새누리당을 리딩하고 네. 전체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니까 우리는 할까 말까. 답변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그거는 현역을 위한 거다. 또 일부는 전략 공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 답변을 그러니까 리딩을 안 못 했어요. 해요. 예, 리딩을 뭐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게 공식 답변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선도를 못 하는 거예요. 선도를 늘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아니다 이 얘기만 하지. 네. 그럼 뭐냐? 그 얘기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예. 맞아요. 또는 먼저 치고 나가서 네. 새누리당이
뭐라고 할까 이런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새누리당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야당 신세가 된 그런 거예요. 점에서 네. 야당의 네. 건강한 그 리더십이 네. 너무나 저를 비롯해서 부족해요. 네. 또 뭐 제가 또 여기서 문재인 대표 뭐라고 이종걸 뭐라고 하면 또 댓글에 엄청 또 욕하겠죠. 다 알아요. 그래서 안 할게요. 우리 당도 정말 많은 국민들 새누리당 박근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한 건강한 정치 세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좌절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거를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든 이종걸 대표든 지도부는 물론이고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 진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생계형 국회의원에서는 안 되고요. 생계형 당대표, 생계형 원내대표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박재승 변호사 아시죠? 그 이 당의 민주당 시절부터 혁신위원장도 하고 뭐 했던 분이잖아요. 아, 공천심사. 공선심사위원장. 그분이 공천 떨어뜨렸어요. 개혁공천 웃기군네. 그래요? 다 그 당시 당대표였던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휘하에 예. 영향력이 다 있어요. 그래요? 저뿐이 아니에요. 그때 공천 피해자들 많죠. 예. 네, 그래서 그죠? 18대 때. 네, 그래서 박재승은 저승사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기자들 만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이라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옳다. 그런데 이 당은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 얘기냐면 박재승 변호사님은 뭐 했어요? 나 좀 사감을 섞어서 얘기할게. 사감을 저희도 법률가인데 그렇게 훈수 쓰는 얘기 뒤늦게 하지 마세요. 그 문제 제기는 좀 하셨죠. 무슨 그 했죠. 연대 지금 국정원에 그 사건 뭐 여직원 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김하영 씨 사건. 예, 뭐 강금 사건. 네. 거기에 이종걸, 김현, 다음에 문병호, 네. 다음에 강기정. 4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강금 사건으로 예. 재판받고 가끔 있죠. 그게 문제 제기한 국회의원들은 네. 지금 강금 사건으로 형사재판 받고 받고 있고. 그걸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죄가 없고. 네. 그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 중후반기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2008년 이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촛불 이후라고 이제 길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 중후반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거가 계속 이상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좀 납득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좀 그 파괴하는 행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를 갑자기 뭐 갈아치운다든가 그리고 새 사람으로 교체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민주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저거 봐라 황당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문제하거나 야당이 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열패감은 커지는 거고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치 불신, 정치 허무 차라리 이 나라에서 안 사는 게 낫겠다. 이민 가자.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일 전면에서 싸우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집단은 야당 정치권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야당 정치권 스스로도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기력하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소수자 신세다. 패배의식이 있죠. 패배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신세한탄이 많아요.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야권의 지지자들이 전부 일종의 뭐랄까 그런 그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 당이 더 미워하죠. 더 밉죠. 예. 네. 인정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지금은 그러고요. 옛날에는 좀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되려 소리 질러요. 되려 소리 질러요? 되려. 어떻게? 야, 뭐 잘못했냐? 뭐 이런 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예, 진짜 제가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참 부끄러움을 잃은 정치.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눈을 부라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용인해주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 뚫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이 제대로 잘 될까? 이렇게 회의를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국정원이 해킹하죠. 사찰하죠. 지금 보면 카톡 게임도 해킹 실험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뭐 어제 저희가 무료 그 어플리케이션 문제 제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에 반대하거나 이 정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좀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역할 당연히 잘해야죠. 네.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그 뒷받침해 주시는 건 국민들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 목소리 내주셔야죠. 네. 근데 표는 왜 30몇 %, 새누리당은 40몇 % 지지를 받습니까? 근데 그 얘기 하려면 너무 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하면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에 몰아주겠죠.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때 대처를 잘하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대선 후보 지지를 1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지금은 떨어졌겠죠. 메르스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떤 시기마다 꼭 그것이 박원순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꼭 문재인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 중요한 국정원 재판이 원세훈 재판이 있다. 그러면 이상민, 법사위에 뭐 박범계, 서영교 뭐 이런 분들이 스타가 되고 그리고 뭐 경제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스타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 역할을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 기대하고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한국 정치 전반이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당에 입당 좀 하실래요? 네? 입당. 아니요. 저는 저희 당 좀 구해주세요. 진짜. 당대표 같으세요.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제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입니다. 팟짱을 응원해 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다시 또 법률 문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제인 특별 사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문제가 있을 때 사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흔들었죠. 박근혜 정부가. 성질 내셨잖아요. 네, 화내셨죠. 예, 그런데 경제인 특별 사면이 핵심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 개혁해야 된다고 그랬죠. 특사. 네.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네. 문제점이 많다.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법무장관한테 특별사면 검토하라. 새누리당이 또 화답하듯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아주 통 크게 특별사면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 충분히 듣고 하겠다. 제가 그래서 법무장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이거는 특사는 과거 제왕시대 유물입니다. 어디 법치국가에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특별사면 그것도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 마음입니다. 국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걸 어느 의원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장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어떻게 대통령 정권이냐. 그 권한도 오남용하면 안 되지. 라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얘기했다. 네. 검토 지시를 받았으니까 검토한 내용이 뭐냐. 이런 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그러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상과 기준을 먼저 밝혀라. 그래서 국민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좋다라고 하면 그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해라. 그랬더니 끝내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과학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사실 경제인 특별사면 재벌 기업 회장들 그러니까요. 저한테도요. 네.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가석방 원래 안 한다고 천명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태도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 진짜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 가면 정치. 예, 정치꾼입니다. 자기 한 말을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왜 국민들 분노 안 하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 저한테 엄청 로비가 들어와요. 로비. 예. 어떤 로비가 옵니까? 특별사면 명단에 좀 껴넣어라. 일반 일부 분들은 네. 그 특별사면에 국회 법사위원장이면 몇 개 몫이 있는 줄 알아요. 법사위원장 몫으로 몇 개 끼워 넣어라. 어제도 청와대 로비를 해라. 제 학교 선배 부인이 오셨어요. 내가 정말 그래서 핑계대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보좌관 보고 얘기하라고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또 정치 선배들 뭐 여기 저기 기업 엄청 들어요. 아마 제가 그러니 네. 장관 일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 청와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군요.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로비해서 아마 참여정부 때도 그랬을 거고 네. DJ 정부 때도 그랬고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보니까요. 네. 특별사면이 거론되니까 네. 엄청나게 우리가 제가 잘못하면 인심 잃겠더라고요. 아니면 야 법사위원장 별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사위원장한테도 로비하고 또 법무부 장관에게도 로비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한테 하겠죠. 다 로비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죠. 예? 그러면 로비가 먹히는 나라가 된 거네요. 먹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방지법 같은 거 꼭 만들어서 예? 그런 로비가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네요. 또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놨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무력화되면서 원점 복귀해가지고 이제는 로비를 해야 특별사면도 받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거네요. 아니 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끼어들어가려고. 예. 근데 그래서 물타기 합니다. 기업인 재벌들 빼주기 위해서 특사하기 위해서 또 여야 정치인 비슷하게 뭐 균형을 물타기 하죠. 맞춰서. 그러면 야당이 뭐라고 못하죠. 우리 편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갑니다. 서민 힘없고 백없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이거는 뭐 범죄 아닙니까? 이당 저당 범죄? 이 정권 저 정권 할 거 없이 막 저한테도 그렇게 막 엄청 하니까요. 네.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법사위원장 하려면 그럼 아쉬운 소리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특별사면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법무부 고위 관계자나 청와대나 연출 갔는데 또 나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아쉬운 소리 하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 할 때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로비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 로비만 받았어요. 처리는 안 하고 수첩에 적어 놓으셨습니까? 누구누구 로비했는지? 전 그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머릿속에만 들어갔어요. RCS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고민이 그러니까 그걸 모른 척하면 네. 의리 없는 사람이고 그걸 하려면 분명히 불법행위 아니에요. 불법행위죠. 부당하고 더구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진짜. 근데 차라리 이런데 출연하셔서 이런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이제 이상민 위원장한테 전화하지 말아야겠다. 저분이 저런 분인데 저분한테 계속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다른 라인을 뚫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발 다른 분들한테 해주세요. 네, 다른 굉장히 사람. 곤혹스러우실 것 이종걸. 같아요. 이종걸? 네. 핸드폰 김무성. 4개니까 김무성. 문재인. 네. 예, 거기도 오늘 로비를 받겠죠. 네, 그런 분명히 데도 다 하죠. 로비를 받겠죠. 분명히 받죠.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장도 TO가 있고 야당 원내대표 TO도 있을 테니까 여당 원내대표 TO도 그러니까 있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 또는 김무성, 원유철 네. 이쪽을 연결시켜 줄까 싶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주 작은 범죄 때문에 절도나 특히 이제 경제사범들. 그거 이제 슬쩍 넣겠죠. 아니,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서민들 구제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합 하면서. 뭐 어쩌고 하면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그 중형으로 처리돼서 계속 재범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징역살이를 오래 하는 분들도 제가 그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그 70대 노인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냥 감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가봐야 어디 갈 데도 없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75세 정도 되는 노인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재벌들 특히 이제 큰 금액,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그런 뇌물 공여나 그리고 분식회계나 그런 걸로 기업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범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몇십조가. 예. 특히 이제 자원외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풀어준다면 법과 정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사면은 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는 그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면법 특별사면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사면을 폐지하는 없어요. 그거는 법률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면의 종류와 방식은 법률에 정하는 데에 따르는데 네. 법에 사면법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어요. 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 국회가 동의가 필요 없는 제멋대로 사면, 특별 사면. 네. 그걸 특별 사면을 폐지하는.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 같아요. 이게 이런 게 바로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는 조치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권력의 특권을 내려놓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 문제 있다고 본인도 말했던. 본인도 지금까지 좀 견제해 오려고 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유일하게 잘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뒤집어 버리네요. 뭐 특별 사면을 해서 경제인을 풀어주면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그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본 적 있습니까? 정몽구, 이건희 그 양반들 특별 사면 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더 살기 어려워졌죠.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관계도 없어요. 그냥.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힘 있는 재벌들 그런 언론을 통해서 막 하잖아요. 광고 그걸 매개로 해서 도구로 해서 그죠? 재벌들이 딱 사설이나 기사에 경제 활성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드디어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경영을 지휘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언론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해서 했을까요? 뭔가 뒤에 그림자가 있겠죠. 저는 광고가 있다고 봐요. 네. 오늘 저희가 특히 이제 국정원 문제들 해킹 그리고 댓글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원세훈 재판 뭐 사면 특별 사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어느덧 1시간 정도 다 되어 가는데요. 예. 마무리 국면에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찾고 계세요. 예. 노래 찾고 계시죠? 예. 오늘도 준비해 오셨습니까?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요? 예. 오늘처럼 진지한 날은 노래 안 해도 되는데. 아니 할 거예요. 네? 그 청취자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상민 코너를 음악 방송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한때 DJ를 꿈꿨던 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택한 오늘의 노래는 근데 어디 갔지 이거?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는 이 가사를 들 때 눈물이 울컥해요. 왜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 한 편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오늘 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네? 관계가 없는 노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거짓말은 굉장히 관계가 깊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하나의 노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던 그리고 노래. 또 거짓말 들어요? 네? 또 거짓말 하시려고요? 거짓말 들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안 나오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근데 오늘은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겠다. 네. 이 부분입니다. 왜 오늘은 노래를 안 하십니까? 심각한 얘기로 시작했지만 불타는 금요일인데 마지막에
국정원 해킹 파문 가운데서도 우리 애청자들께서 행복한 주말 맞으시라고 이상민 위원장이 선택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그리운 정말 분들하고 오늘 불타는 금요일 즐겁게 유쾌하게 오늘 또 드시려고 술을? 영화 같은 일들이 정말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